나는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메일, 그리고 마감을 요구하는 직장 상사의 압박, 모든 것이 나를 잠식해가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는 어느새 나의 일상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이란 것을 추천받았다. 처음 명상을 접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집 근처에 있는 명상센터에서 긴장 해소 명상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었다. 첫 수업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조용한 방, 바닥에 누운 나 자신, 그리고 흐르는 잔잔한 음악,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해보았지만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잡생각이 떠올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움마저 느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신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마다 늘어나는 에너지,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매일 최소 15분간 명상을 하며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과 함께 나는 다른 심신 안정 요법에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다. 요가는 명상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운동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신체적 유연성과 함께 사고의 유연성도 가져다 주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호흡 요법도 나의 일상에 추가되었다. 특히 긴장감이 극에 달할 때면 잠시 시간을 내어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내뱉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이를 통해 긴장과 불안을 즉각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는 나 자신이 전과는 다르게 변화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부드러워졌다고 말했고 최종적으로 나 자신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즐길 여유를 찾았다. 삶이란 긴 여행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도전을 마주한다. 명상과 심신 안정 요법은 내게 이 여정을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명상이 나의 일상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자연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왔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10가지 슈퍼푸드에 대한 긴 여정을 담고 있다.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희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종종 피로와 잦은 감기에 시달리곤 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친구는 소희에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음식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최근 시도한 면역력 강화 식단의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처음으로 소희가 시도한 슈퍼푸드는 마늘이었다. 마늘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소희는 식사에 마늘을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했고 곧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도전한 것은 시금치였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스피나코사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금치는 그녀의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되었다. 세 번째는 청국장이었다. 발효음식인 청국장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장 건강을 도와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소희는 이른 아침 청국장을 한 그릇 먹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에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소희는 블루베리를 스무디나 아침 식사로 자주 섭취하였다. 소희는 녹차의 항산화 효과에도 주목했다. 다량의 폴리페놀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티타임을 가지며 녹차를 즐겼다. 이외에도 소희는 고구마, 아몬드, 연어, 아보카도, 그리고 고추를 차례로 자신의 식단에 추가했다. 고구마에 베타카로틴, 아몬드의 비타민 E,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고추의 캡사이신 등 각각의 슈퍼푸드들은 면역력 강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슈퍼푸드를 섭취한 후 몇 달이 지나자 소희는 자신이 더 이상 감기에 시달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슈퍼푸드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과 면역력 강화의 비결로 이 10가지 슈퍼푸드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지 음식 이야기가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은 한 사람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소희는 슈퍼푸드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더욱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30대 중반의 직장인 정우 씨는 바쁜 일정에 치여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점심도 거르고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갑자기 심한 두통과 피로감 그리고 집중력 저하를 느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우 씨는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코 유튜브를 켜보았고 피드에 떠오른 한 건강 관련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다. 영상의 제목은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본 영상이었지만 차츰 빠져들기 시작했다. 영상에서 한 전문가는 말하기를 인간의 몸은 60%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절한 수분 섭취가 몸의 대사, 기능, 체온 유지, 노폐물 배출, 그리고 영양소 운반 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로,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는 기분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정우 씨는 문득 오늘 내가 물을 얼마나 마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놀랐다. 그는 서둘러 싱크대로 가서 큰 잔에 물을 가득 채워 단숨에 마셨다. 그제야 마치 굶주린 식물이 비를 맞은 듯 몸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 정우 씨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로 다짐했다. 그는 휴대폰에 물 섭취 알림 앱을 설치하여 매시간 물을 마시도록 알림을 받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투명한 물병을 항상 준비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몸은 점차적게 피로해졌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피부도 전보다 촉촉해졌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분이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평온해졌다. 이 일은 정우 씨에게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다. 이는 물이 단순히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이제 정우 씨는 언제 어디서나 물병을 챙기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닌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썰로 풀어내며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시력이 매우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심지어 노인들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마을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눈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영양소 섭취법이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농부로서도 뛰어난 화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눈 건강의 비법을 찾아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장본인이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그들이 우리의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처음으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당근이었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밤에도 사물이 잘 보인다. 는 이야기는 단순한 구전이 아니었다.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망막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이었다.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 특히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 같은 짙은 색의 베리류였다. 이들은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다. 화자 할아버지는 이 베리들을 섭취하면서 낚시를 한 결과 대나처럼 물고기를 잘 볼 수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또한 화자 할아버지는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 마을 근처의 호수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들은 가정마다 주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눈의 건조증과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금요일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가져와온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이외에도 마을의 모든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브로콜리와 시금치가 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루테인과 제아크산틴이 풍부한 이 녹색 채소들은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은 오랜 아침 산책 후 브로콜리 샐러드를 간식으로 즐기며 눈의 보호막 게임을 즐기곤 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단순히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균형 있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했다. 화자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강연을 했고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배운 지식을 일상 속에서 적용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도 눈 건강 비법을 잊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퍼뜨리곤 했다. 덕분에 이 비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마을의 비밀 레시피는 단순히 음식의 조합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비법이 전해지는 한 우리의 눈은 오늘도 밝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